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4월 7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전일에서 영미권 언론에서는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 아케고스 마진콜 사태로 인해서 5조 원가량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요, 3에서 4조 원 정도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손실 볼 것이라고 봤는데, 그 수치와 비교하면 1조 원 정도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주가 흐름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아케고스 사태로 인한 그 후폭풍이 조금 일단락되면서 정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전일 주가는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영미권 언론들은 이 아케고스 사태로 인해서요, 뭐라 그럴까, 이 IB들이 도미노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금융위기와 같은 예전의 그런 흐름에서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식의 논조로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요, 아케고스 연관된 IB들이 손실을 입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파생되는 그런 위기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아케고스 관련 종목들도 주가를 서서히 회복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빌 황이라는 아케고스 대표는 이미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한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이 빌 황이라는 사람은 이 한국계, 미국에서도 소수 인종이고요. 마이너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 하에서 그리고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일부 세력 아니면 권력층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신의 재산이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크레디트 스위스 아케고스 사태로 5조 원 손실이라는 사실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 영상은 제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크레디트 스위스 5조 원 손실 관련한 내용 한번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 언론들, 영미권과 국내 언론은 이 헤드라인에서 어떻게 이 크레디트 스위스 관련된 뉴스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케고스 관련 종목들의 주가 6개월 움직임과요.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의 움직임, 주가 움직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주가도 역시 확인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케고스 사태 관련해서 어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방점이 찍히는 것은 저는 이 권력층의 두려움, 권력층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을 방점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CNBC 뉴스 소식 통해서 이렇게 주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아케고스 블록딜은 크레디트 스위스에게 47억 달러 손실 입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5조 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임원들은 이에 책임을 지고 해임을 맡게 됐습니다. 시장 내 예상은 3에서 4조 원 손실이었고요. 이 예상치를 1조 원 이상 웃돌면서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자신들의 영업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요, 예전 한 달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 정도 해서 이 관련된 소식을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아케고스 블록딜 피해 금액 20조 원인가 크레딧 스위스 노무라도 피해자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영미권 언론에서는요, 이렇게 아케고스 사태가 나고 나서 이제 주요 IB들이 또 손실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도미노 효과가 나타난다는 기조 하에서 이 크레디트 스위스와 노무라도 피해자란 논조로 이렇게 기사를 일주일 전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키포인트는요, 지난주 아케고스 강제 청산에 따라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이렇게 크레디트 스위스가 밝혔습니다. 47억 달러 손실이었고요. 1분기를 기준하면은 세전 손실이 9억 6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IB 부문의 Investment Bank CEO 브라이언 친과 그리고 Chief Risk and Compliance Officer인 CRO의 라라 워너라는 이 고위 임원들이 사고에 대한 문책성의 해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역시 주요 내용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6일 일부 고위급 임원들이 해임을 맡게 됐다. 배당금 축소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아케고스 강제 청산 사태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세전 손실의 9억 6천만 달러이고요. 그리고 IB 부문 CEO 브라이언 친, CRO 라라 워너 등 책임을 물어서 즉시 해임키로 했다 하고요. 이사회는 또한 회계연도 2020년도 기준했을 때의 보너스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요, 배당금 분배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중지한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말입니다. 자본 비율 목표치 달성, 그리고 배당금 체제 회복까지 이 주식 매입, 자사주 매입하는 것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스캔들도 있어서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중적인 이제 난관을 이제 극복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맞게 됐습니다. 지난달 자산운용사업부의 대대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중지라는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영국 그린실 자본 붕괴로 야기된 데미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28억 달러, 거의 3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5조 원에다 3조 원, 거의 8조 원, 보통 기업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손실을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게 두 번 사태로 인해서 아주 한 번만에 그렇게 손실을 크게 입게 된 것입니다. 3프로TV에서도 어제 6일자 방송에서 이 관련된 소식 다뤘습니다.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을 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아키고스 캐피탈 마진콜 사태로 인해서 47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영국의 그린실 캐피털과의 스캔들로 28억 달러 손실 입게 됐다. 그래서 총 75억 달러가 되고요. 8조 3천억 원이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배당 삭감 등 조치했다고 해서 CNBC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전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CNN,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도요.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크레디트 스위스 임원 해임 5조 원 손실 부분을 중심으로 다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들도 여기 발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요. 크레디트 스위스 CRO 워너, IB 대표 친 해임, 그리고 아케고스 그린실 사고 문책성, 그리고 아케고스 충격, 크레디트 스위스 CRO 교체 검토, IB들 중에 최악의 손실, 그리고 한국계 빌황의 아케고스 사태 일파만파, 크레디트 스위스는 3조 원대 손실 전망. 이것이 일주일 전에 예상치였고요. 3조 원대 예상했는데 지금 5조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1, 2조 원 더 늘었다는 거,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손실이 막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번을 보면 미국은행 JP 모간 체이스가 아케고스와 거래한 은행들의 손실이 100억 달러, 거의 11조 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고요. 100억 달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디트 스위스 자체가 30억, 40억 달러였다고 봤는데 그거보다 더 늘어난 수치였으니까요. 그래서 토마스 가스타인 크레디트 스위스 최고 경영자는요, 아케고스 캐피털과 그린실 캐피털 투자와 관련해 잇따른 손실이 발생하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 밝혔습니다. 주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크레디트 스위스 경영진은 이번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사태로 크레디트 스위스는 많은 배움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CEO로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달 기준이고요. 우선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렇게 좀 괜찮은 횡보를 하다가 이 사태를 맞으면서 좀 낙폭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다만 3월 말부터 이렇게 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려는 모습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2주 최고가 14.95달러였는데 지금은 11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낙폭을 키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빕시업 홀딩스라고요 하는데요. 중국의 명품 관련한 이제 이커머스 업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빕시업은요, 6개월 기준 했을 때 이 정도 1월이나 이때쯤 비랑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게 딱 맞춰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고 전일장에서는 5.8%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요, 어느 정도 아케고스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이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려는, 회복하려는 이 초반 단계의 변곡점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역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급락했던 흐름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4% 급등했습니다. 신기할이 많지 아케고스 관련주들은요, 전일장은 굉장히 어느 정도 쉬어가는 템포였는데 이 관련주들은 급등했습니다. 조금 차별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이 바이두도 조금 그래도 2% 정도 상승, 앞에 두 종목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2% 정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케고스 사태 그리고 상장 폐지 우려감 등 공포심이 극도로 달했던 3월 중하순 이후에 주가가 낙폭을 상당히 키웠지만 지금은 바닥을 다지면서 200달러 전후로 해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이두 주가입니다. CBS 비아컴도 비슷합니다. 근데 낙폭이 정말로 상당히 큽니다. 유상증자해서 그 악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CBS의 관계 대표자는 이 빌 황이 자신의 지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심되기도 합니다. 이 CBS라는 이 방송국은요, 미국을 대표하는 방송국이고 언론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뇌피셜일 수 있지만요, 이 언론계에서 미국의 수뇌부니까 미국 권력층의 수뇌부와 연결돼 있으니까 이 빌 황의 포지션을 파악하고서 반대 세력을 결집하고 이 CBS가 주도해서 유상증자안도 내놓고 그리고 중국, 미중 갈등이 확산되는 그 공포심 확산시키면서 이 아케고스가 사들인 종목들의 주가를 폭락시킨 후에 이렇게 빌황을 이렇게 여기 CBS 주주에서 내쫓은 결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뭐 다른 것은 이유를 찾으면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미국의 권력층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가로 보게 되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들 폭락 후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가려는 움직임, CBS도 역시 3.4% 급등하는 흐름으로 전일장을 마쳤습니다. 희한한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이 상황에서요, 정말 의심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견들 이따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길게 썼는데요, 주요 부분 위주로 해서 쭉 한번 읽어 나가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케고스 관련주는요, 6일장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는 흐름 보였습니다. 3, 4% 정도 오른 것을 보면요, 정말 낮지 않은 상승폭이었고요. 이 사태가 안정된 것은 오르는 움직임이 추세를 형성할 때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단하기는 이르고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 아케고스 사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게 하는 전일 장세였고요. 전반적으로 뉴욕장이 최근 급등 따라서 부담 느껴졌고 한 템포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이 아케고스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행간을 보면서 이 사태, 아케고스 사태 보면서 권력자,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들의 무서움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 빌황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했던 종목만 폭락을 맞았는데요. 이 빌황이 세간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5배, 6배 쓰면서 시장 혼란케 한 나쁜 놈으로 낙인이 찍힌 상황이긴 합니다. 영미권 언론들도 이것을 부추기고는 있는데요. 물론 세력의 무서움은 저는 생각하기에 잘못된 행위를 대의명분이라는 그럴듯한 것으로 합리화시킨다는 점인데요. 뭐 이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세력들,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잘못임을 인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서 후한무치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저도 이 사람들과 같이 권력자가 되면 비슷한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뭐 저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지만요. 어떠한 위치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은 금방 가치관이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네, 작전으로 볼 수도 있는 세력의 실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뇌피셜이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영미권 언론은 빌황의 포지션이 반대 세력에 노출된 가운데 반대 세력 설계에 빌황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는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게 저는 조금 마땅치 않고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문제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침묵인지도 의심이 들고요. 권력과 자본과 정치가 등등 뭔가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에 의해서 야기되는 불합리한 일들, 우리가 만약에 관점만 바꾸면 눈에 뻔히 보이는 사실인데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빌왕이란 사람이요, 분명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에서 레버리지 엄청 쌓았고 지금의 사단을 만든 것은 확실한데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불순한 세력의 잘못된 행위, 개입했을 거라는 저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제 의견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순한 세력의 잘못된 행위,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언론은 그것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영미권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고요. 빌 황이라는 사람은 권력자가 미국의 아주 수뇌부, 권력자가 아니라 한국계 미국 마이너리티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의혹이 드는 사안인데요. 이 사태의 책임을 아케고스라는 곳에 모두 전가해버린 상황입니다. 국내 언론이나 아니면은 영미권 언론, 그리고 중화권 언론 할 것 없이 이 빌왕이라는 사람은 타고난 도박꾼, 월스트리트의 도박꾼이라는 것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해해야 하는 게 세상 이치 같고요. 그렇게 세상이 이런 곳 아니던가라는 자주 섞인 제가 감탄사를 내놓게 되는군요. 권력이 없으면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은 저도 오랜 경험은 아니지만 세상살이를 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이 권력이란 것이 사람을 참 기분도 좋게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간의 화제인데요. 이게 아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겸TV에 이 보겸이란 이 인기 유튜버가 있는데 이 보겸이 거의 2개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윤지선 교수라고 페미니스트 교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대립 구도가 이어지면서 초반에는 좀 작게 묻힐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메이저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겸의 그 사태 정확한 에피소드는 좀 낯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 불합리함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조금 더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아케고스의 레버리지 투자는요, 이번 사태 시작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메타포 은유를 써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 한 줄기가 이 아케고스 빌왕의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물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곳은요, 아이비들입니다. 이제 대출을 안 해주면 되는데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수료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비들이 물줄기를 더욱 키우고 퍼지게 하면서 이 물줄기가 하류에 흘러서 A마을 각 종목들이 될 것입니다. 아케고스 관련주, 미국의 미디어주, 중국 관련 그런 종목들. 그렇게 A마을은요, 이 유동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주가가 오른 곳이죠. 그런데 이를 시기한 다른 마을 사람들이 하류를 없애는 작은 공매도 세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뭔가 자금으로 이 주가를 밀어내리는 그런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풍족한 생활을 누리던 A마을은요, 이내 물의 부족과 함께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폭락장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줄기 확장해서 돈을 벌던 아이비들도요, 손해가 막심했고 이제 손절하는 데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마을 이주했었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좀 늦게 이 종목들 올라탔던 많은 투자자들, 푼돈 모으고 힘과 노력을 모았던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이주비로 돈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의 손해도 막심했고요. 그들은 결국에는 눈물을 머금고 A마을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의 주가는 바닥을 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보고 기회를 노리던 다른 마을 사람들, 이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A마을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는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죠. 딥바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A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회장이 죽은 후에 경력이 전무한 회장 아들이 있고, 근데 흑심을 품은 2인자가 있었는데요. 2인자가 음모를 통해서 회장으로 거듭나고, 이 회장 아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그런 드라마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또 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쁜 흑심을 품었던 이 사람들은 다른 아이비와 협력해서 물줄기를 살리고 다시 이제 유동성을 들여오고서 마을을 풍족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손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아케고스가 투자했던 종목은요, A마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른 마을 주민들은 B랑 포지션을 파악했던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이야기의 스토리 대상을 정하고 이야기를 바꿔서 보면요, B랑이라는 사람은 분명 피해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원인을 자초한 경향이 있지만요, 이야기로 풀어보니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정도를 가린다면요,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클지 저는 한번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못한 대상은요, 하류를 없애서 A마을을 황폐하게 만든 다른 마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공매도 세력, 그리고 B랑의 포지션에 반대로 썼던 그런 반대 세력들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B랑 죽이기에 나선 것인지, 차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면은 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최근에 일어났던 그 사안을 토대로, 그리고 데이터와 수치를 토대로요, 아무래도 저의 뇌피셜이 작용한 어떤 하나의 소설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요, 빌황이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는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CK라는 분은요, 바이두 투자자로서 최근 주가 흐름은 대규모 공매도 세력 말고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고서 생각이 조금 정리된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정스라는 이 분은 빌황이 작업당했을 확률이 제가 볼 땐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라임 브로커 뱅크들도 단합한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TRS가 무섭긴 하지만, 레버리지 쌓은 거 무섭긴 하지만 빌황이라는 사람 타이거 때부터 전설인 양반인데 안타깝다고 말씀해 주셨고, 인성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의 의견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황에 대해 이런 가능성 말씀해 주시는 분 계셔서 감사하다고 SK87EST 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 같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앱으로 원 없이 오디오 성경을 들어본 빚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분이, 빌황이라는 이 분이 1조 원의 헌금을 내시면서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성이 되게 좋으신 분 같고요. 빌황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이고 도박꾼적인 기질을 가졌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성에 대해서만큼은요, 제가 크지 않은 채널에도 이렇게 답글로 이렇게 인성에 대해서, 이 빌황이라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의견 내놓으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어느 누가 쉽사리 1조 원 가량 헌금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1조 원에서 자기의 그런 이익을 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1조 원이란 이 거대한 금액을 헌금으로 하시는 그 품성을 볼 때 굉장히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덕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셨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빌황 알았던 사람들은 이 사태에 안타까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잃게 되신 그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슬프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면서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시장판이고요. 잘못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황이라는 사람이 레버리지 키운 것도 문제가 있긴 하겠고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도 정말로 개입이 됐다면 그것도 금융시장 혼란 야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은요, 최소한 빌황 반대에 섰던 세력의 실체 유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고, 이 아케고스 강제 청산에 개입된 다른 곳의 문제 행위도 이 언론이 조명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의 프레임을 잡아서 이 빌황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린 이 상황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물론 실체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정의로 둔갑된 권력층의 힘 앞에 조금 두려움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어쨌든 이익을 본 집단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IB는요, 이제 딥바잉 할 수 있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얻으면서 새롭게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고요. 저는 묻고 싶은데요.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잘 짜여진 필연일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CBS라는 것은 미국을 대표하는 방송국인데요. 그리고 이 방송국 대표가 빌황이 이렇게 자신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몰랐다는 발언은 다르게 말하면 알았다는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언론을 잡고 있다는 건 권력층의 수뇌부에 있다는 것인데, 제가 제일 의심이 드는 쪽은 이 CBS 쪽 관계자들, 아니면 CBS 쪽과 연관된 쪽에서 빌 황의 포지션을 이제 파악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자본, 그러니까 리퀴디티, 유동성을 응집해서 이 빌 황이 투자했던 종목을 밀어붙여서 눌러버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내피셜에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선은 크레딧 스위스가 5조 원가량 손실된 부분 사실 파악하시면서 그 뉴스의 흐름 트래킹 하시고, 제가 첨가했던 그 의견을 참고하시면서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이해도 키우시는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네, 곧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